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잘 푸네요. 자, 봅시다. 6번 문제부터. 잘하는 거 같네. 아니야. 봅시다. 6번이 있나? 자, 그래서 요거 3번 기억 이후로 추론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기억은 자,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주관의 제한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인데, 여기 예시로 든 게 뭐였어요? 세잔을 예시로 들었어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그래도 학교에서 저거 평가원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풀어봤던 게 완전 최근 거랑 그 다음에 완전 옛날 거밖에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 일부 이제 최근 거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 3점짜리는 아니고 2점짜리인데 정답률이 별로 높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 추론한 거, 그 다음에 또는 무엇을 바탕으로 뭘 생각하는 거,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말고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좀 오답이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거 고르는 게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하나 빼고 네 개 다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적절한 선지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데, 요 적절한 거 찾는 게 특히나 여러분들 아마 그래도 재현쌤이랑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요, 글을 안 읽고 푸는 학생이 있어요. 이게 안 읽고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시도를 1도 안 하는 채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를 보고 지문으로 가는 거야. 지문을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읽고 그렇게 가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그래도 꽤 괜찮은 득점을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1등급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되게 안정적으로 한 3등급 초반에서 운 좋으면 2등급 후반까지 나오기 되게 괜찮은 방법 중 하나예요. 왜냐면 3점짜리는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적당히 한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2점짜리를 다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 추론한 내용. 왜냐하면 추론한 내용은 해당 문단이 아니라 그 앞뒤 문단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문제들을 자꾸 많이 내려고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읽고 푸는 거를 좀 안 하게 하려는 게 평가원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는 거랑 별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어차피 수능 1년 남았나요? 400일도 안 남았죠, 여러분들 수능. 그렇죠.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 기분 안 좋은 얘기야. 하여튼 400일도 안 남은 이제 수능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것들 좀 잘 풀면 좋겠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주관의 재현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당한다 라고 하는 건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는 겁니다. 세잔은 세잔 나름대로 분명히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려. 그리고는 뭐에 대해서? 형태에 나타난 체험의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태에 대한 지문에서는 비정형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것과 관련된 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체험감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이 글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7번 봅시다. 자,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이제 미음에 반박할 수 있는 말이랍니다. 자, 그래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 우리 아까 많이 봤어요. 맞지? 자, 니은 문장은 뭐였습니까?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어? 아도르노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변명할까? 를 생각해보면, 자, 5번 선제.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뭐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야 라고 본인은 얘기하겠지. 맞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그거 동일성 아니야? 아니야, 나는 동일성을 벗어나는 비동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비동일성이야 라고 본인은 얘기하겠지. 맞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기 있는 문장들 중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 그런 것들은 또 지문에서 찾기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대요. 우리가 보기를 볼 때요, 이 보기가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여기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는데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대요.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답니다. 자, 자화상인데 뭐가 없어? 얼굴의 형상이 없어요. 기괴한 모습이랍니다. 누가 좋아하겠어? 아도르노가 딱 좋아하게 생겼다. 그쵸? 왜? 지금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화상은 얼굴을 그린 게 자화상이야. 근데 얼굴이 안 나와 있어. 맞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을 깼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괴했어요. 읽으면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그럼 감상자로 하여금 무엇을 느꼈겠어? 사회에 은폐된 사회의 본질을 느꼈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에 흩어져 있어서 불편한 감정만 느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랍니다. 대량 복제되어서 유통되는 작품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 대중성을 가지고 있지. 맞죠? 자,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답니다. 이 사람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자,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이랍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했대요. 색감마다 조형미가 뛰어나답니다. 오랫동안 기억의 잔상으로 남았대요. 자, 그러면 이 나를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겠어? 예술가의 주관이 담긴 미메시스가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데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므로써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겠지. 맞죠? 자, 볼게요. A. 자,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자, 다음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익숙한 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느껴가지고 무뎌진 거야. 맞지? 그래서 이미 거기에 절여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무감각해졌다. 무엇에? 현대 사회의 모순에. 그걸 안 드러내줬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 아도르노는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되죠? 자, 다음 세 번째 작품 내 제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요, 부조리한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습니다. 안 드러나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지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데? 요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앞문장은 맞는 말입니다.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뒷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 B.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의 표현의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였어? 베냐민의 얘기였죠. 그리고 글쓴이는 베냐민의 의견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베냐민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이거는 베냐민의 예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이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야? B의 관점이지.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거를 무시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B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4에서 17 봅시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볼게요. 보세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입니다.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답니다. 그러면 중요도가 높아질까요? 자, 기억은 중요도, 니은은 적합도입니다. 자, 그냥 검색어를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걔가 내가 찾은 정보의 중요도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되어서 기억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뭘 높여야 될까요? 적합도를 높여야지. 이거 이해돼요? 이건 기억이 아니라 미분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걔는 적합도가 높은 것이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중요도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링크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받는 값이 많아서 숫자가 높아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서 기억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자, 링크가 많은 것 자체는 중요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유명 사이트 기준이야? 아니지. 맞죠? 자, 다음 3번. 알파벳 순으로 앞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서 니은을 높인다고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면 어느 세월에 찾아요? 맞지? 틀렸습니다. 앞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면 기억도 안 높아지고 니은도 안 높아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시. 자, 다른 웹페이지들을 링크하도록 자,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니은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4번이랑 5번만 헷갈립니다. 알겠죠? 1, 2, 3번은 당연하게 틀린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체 글자 수가 많습니다. 적합도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적합도 아까 어떻게 해야지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적어야 높다고 했어요. 맞지? 그런데 그러면 얘는 니은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전체 글자 수는 니은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틀린 선지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치?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만약에 기억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생각 안 해봤죠? 이거 연결하면 사실 이거 틀린 선지라는 거 바로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얘 니은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기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체 글자 수가 많아요. 뭐가 많다는 뜻일까요? 링크가 많다는 뜻입니다. 되게 많은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얘. 이해돼요? 중요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해설지에서 이거를요. 그냥 요거만 보면 당연히 틀린 선지라서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해설지나 이런 것들 딱 보고 반대말 만들기 되게 좋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니은이 아니라 기억, 중요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왜? 최대한 많은 인덱스에 포함되게끔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봅시다.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뭐가 높아질까요? 적합도가 높아지겠지. 맞죠? 주제와 관련된 단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때? 검색어 효과. 맞죠? 검색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적합도 높아지죠. 맞죠? 그래서 맞는 말. 5번. 자, 다음 요거 봅시다. 요거 혹시 여러분들 계산하면서 여기 숫자 좀 적어봤어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고정값 있습니다. D랑 E다. 그쵸? D랑 E부터 봅시다. 얘는 몇이야? 숫자가 16, 16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나눠주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얘도 나눠주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댐핑 인자가 0.5라며. 그러면 전부 뭐 하면 돼?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E에서 B로 넘어가는 값 몇이야? 8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B를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또 각각 나눠줘야 돼. 맞지? 그러면 분배는 동일하게 하니까 4, 4로 분배하겠죠. 4, 4로 분배하는데
거기에서 댐핑인자 곱하면 뭐가 되겠어? 각각 나눠지는 값은 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2 넘어갈 거고요. B로부터 2가 넘어갈 거야. 이렇게 적어줍시다. 2가 넘어갈 거고 2가 넘어갈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2로 끝이야? 아닙니다. 여기서 또 받아야지. 여기에서는 얼마가 넘어가는데? 8이 넘어가겠죠. 맞죠? 그래서 A의 값은 몇이 돼? 10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C의 값은 지금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하면 C의 값은 얼마 돼요? 2가 되겠지. 맞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1, 2번 선지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맞죠? 중요도는 16이 아니라 10이 돼야 되겠다. 그쵸? 자, 다음 2번 선지 볼게요. B와 A와 B가 D로부터 받는 값이 각각 같나요? 아니죠. 2를 받고 8을 받잖아. 그치? 다르죠. 바로. 자, 이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봐도 되지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 바꿀 거니까.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자, 그러면 봅시다. B에서 A로의 링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값은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야. 왜? 분배되는 게 사라졌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분배되는 게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끊어지면 B의 중요도는 8이 될 거고 C의 중요도는 뭐가 될 거야? 4가 되겠지. 같나요? 같지 않죠. 근데 이거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를 보면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어요. C가 B에서 봤는데 어떻게 같아져? 맞지? 댐핑이잖아요. 자, 다음 4번 봅시다.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여기에서 화살표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그림을 새로 그려봅시다. E가 있고요, B가 있고요, A가 있습니다. 맞죠? 얘네만 그려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얘가 얘한테도 나눠줄 거고 얘한테도 나눠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각각 16을 8로 나눠주는데 댐핑인자 때문에 넘어가는 값은 뭐야? 4, 4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B의 중요도는 6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봅시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E가 B한테도 주고 뭐한테도 줘요? C한테도 줍니다. C로 링크가 추가됐으니까. 그런데 B가 C도 원래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 이해되지?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E의 값은 16입니다. 각각 몇몇이 넘어갑니까? 88인데 곱하기 0.5에서 4, 4가 넘어가겠지. 근데 그럼 C의 값은 4야? 아니죠. 왜? B는 또 뭐랑 연결되어 있어? A랑 연결되어 있어. 맞지? 자, 그럼 B의 값이 4라면 각각 뭐가 2, 2로 나눠서 1, 1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값이 몇이야?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몇이야? 5가 되지. 그래서 중요도는 5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정답이 5번인데 사실은 1, 2, 3, 4번이 너무 틀린 말이라서 5번을 좀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B가 양쪽으로 또 나머지잖아. 맞지? 이게 이런 선지를 한 4개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그 본문 문장 상관없이 이거 그림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또는 저 그림 그대로 냅두고 얘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런 문장을 더 많이 넣어주는 거야. 조건 달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수하지 않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맨 앞으로 갑시다. 독서로 하면은 마치겠네. 자, 볼게요. 독서론. 요즘 독서론이 한 번씩 좀 어려운 거 그냥 슬쩍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자마자 답이 안 떠오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슬쩍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독서론은 거 3점짜리 있어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잖아. 맞죠? 그냥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푸느냐가 중요한 지문이 돼버렸죠. 자, 돼버렸는데 작년 수능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긋기였죠. 밑줄 긋기에 3점짜리가 한 번 보면 바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순간 틀린 선지 골라가지고 그 독서론 치고 정답률이 좀 낮았던 지문이기도 해요. 올해 수능도 그렇고 내년 수능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않으면 되겠지. 왜냐면 여러분이 이 독서론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여러분 이후부터 이 독서론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 세대라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수능에서. 그렇죠? 자, 볼게요.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의 움직임 분석 방법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를 뭐로 분석하는 거야? 눈동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거야. 여러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요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랍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 자, 잘 보세요. 중요하다고 뭐 했어? 판단 이미 내렸어요. 알겠지? 내린 상태에서 그 단어나 또는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야. 중요한 거랑 생소한 거랑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랑 그 다음에 생소하다고 생각한 거. 알겠죠? 이게 생소하다고 느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고정 과정을 거치고요. 다음,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또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 단어를 건너뛰어버리는 긴 도약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답니다. 자, 고정이 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는데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도약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서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 방향도 달랐대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지. 맞죠? 자,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서 고정 시간, 횟수, 도약의 길이, 방향도 다 달랐답니다. 자, 그 말은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도약의 방향도 달랐다는 건 도약을 이렇게도 했지만 어떻게도 했다는 거야? 앞으로도 했다는 거야. 맞죠? 자,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시간이 길었대요. 당연한 이야기. 맞죠? 자,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가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읽는 경우, 아까 반대 방향 이야기했던 거, 되돌아오는 경우. 그러면 뭐가 일어나? 일단 도약이 일어나지. 도약이 일어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또 거기에 고정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대요.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건 뭐야? 앞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지. 그렇죠? 자,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되는 거 때마다 눈동자는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졌대요. 당연하지. 그렇죠?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되는데 도약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건 이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잖아. 맞죠? 자, 눈동자의 움직임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변화할 수 있대요.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또는 이제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 않게 되어서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자, 고정 횟수, 고정 시간 줄어들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다음,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왜? 가운데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읽기의 경험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지식, 단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구조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단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의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떨어지는 거야?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떨어지니까 뭐가 높아져? 고정하는 시간이 높아진 거겠지. 그러면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읽은 단어를 잘 보세요. 얘도 다시 확인하는 거 합니다. 도약을 앞으로 넘어가는 도약을 하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데 요거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은 그러면 어디야? 앞으로 돌아가는 도약이겠지. 뒤로 나아가는 도약이 아니고. 자, 다음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뒤로 건너뛰는 거겠지. 맞죠? 방향.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윗글에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볼게요. 이번 선지 눈동자의 움직임 분석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나요? 그건 아니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맞죠? 다른 방법도 있죠. 자, 다음 3번 선지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지. 글 내내 영향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4번 독자의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친숙도랑 중요도는 다른 개념이라고. 맞죠? 생소함과 중요도도 다른 개념이야. 알겠죠? 그냥 중요도는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렸죠. 둘은 서로 다릅니다. 친숙도와 중요도는. 자, 다음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고정 시간, 고정 횟수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보기 나와 있으니까 보기 봐야겠네.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우선 글 전체에서 뭘 찾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확인했답니다.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 고정이 일어났겠지. 그렇죠? 이를 통해 도서관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읽어나갔대요. 자, 그럼 요거는 단어별로 어떻게 한 거야? 도약도 일어난 겁니다. 맞죠? 자,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읽어나갔는데 장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앞에 읽었던 부분을 뭐 했어? 지금 돌아갔답니다. 도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읽었더니 무엇을 확인했어? 문맥을 확인했습니다. 글 속에 본문 속에 나왔던 거. 자, 다음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어요. 문맥 알게 된 거. 이후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의 변화가 글의 주제라는 걸 파악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하겠어?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면서 읽었겠지. 자, 그 이게 뭐야? 중요도잖아. 맞죠?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인데 집중하며 읽었으니까 뭐 했겠어? 집중은 고정이었겠지.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대신하여와 달리 파피루스와 양피지처럼 생소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씩 확인했대요.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났겠어? 고정이 일어났겠지. 그렇죠? 얘는 생소입니다. 생소. 중요가 아니죠. 그러면 자, 볼게요. A.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일어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 고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B.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맞나요? 맞지. 왜? 지금 문맥도 파악하기 전이잖아. 맞죠? 단어 뛰어넘었어. 중간에 있는 거 파악 안 됐지.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도약이 나타났을 것이다. C. 반대 방향. 맞죠? 자, 다음 D 봅시다.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를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짧고 고정 일수가 적었을 것이다. 맞나요? 아니지. 그와 관련된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뭐야? 지금 주제와 관련된 중요도잖아. 그치? 중요한 건 고정 시간도 늘어났을 거고 고정 빈도도 늘어났을 거야. 그렇죠? 정답 4번이 되겠죠. 짧고 횟수 적다.
아니다. 그렇죠. 반대말. 자, 다음 이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길었지. 왜? 생소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3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이랍니다. 기억은 뭐였는데요? 요거 읽기 능력 발전된 이야기입니다. 맞죠? 읽기 능력 발전되고 나면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고정횟수와 고정시간 줄어드는 거. 다음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생기게 되는 변화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났는데 긴 도약이 일어난 건 여기는 도약된 단어와 도약된 단어 사이에 의미 이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지. 의미 이해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 이해가 있지만 능력이 발달함으로써 긴 도약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 아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 배경 지식이 늘어나서. 맞죠? 자, 3번 볼게요.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쭉 하고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 3, 4, 5 볼게요.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죠. 자, 다음 4번.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서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지면 도약 많이 일어나시. 자, 다음. 읽기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도 본문에 있었어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은 조금 더 빠르게 읽어나가는 수 있는 방식이고 더 많은 도약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도약의 횟수가 많을 거고요. 도약의 길이도 늘어날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이 꼼꼼하게 읽는 거랑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도약이 많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잘 이해되는 방법이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꼼꼼히 읽는 거랑 얘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겠죠. 글을 꼼꼼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건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 거고요. 오늘은 원래 사실은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 좀 사실 다른 반 예술 수업할 때는 더 많이 좀 적어주고 했는데 몰라. 여러분 이건 열심히 잘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해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그래서 조금 뭐 적는거나 이런 것들 좀 적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안 한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유재산입니다. 그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상속 받는 거. 여러분들 재산 상속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속 받을 때 되면 또 상속세가 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자, 그래서 요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 요거 마무리 해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 7회 저거 프로라는 걸 못 들었던 학생이랑 또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네. 하여튼 그래서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하고 다음 시간에 7회 하는데 속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마칩시다. 고생했어요.